안녕하세요. 나스닥 덕후입니다. 여러분 추세선 긋기 어려우신가요? 추세선 긋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추세선 긋기 먼저 해볼게요. 추세선은 항상 두 점이 이렇게 나오면 긋습니다. 두 점이 이렇게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이렇게 그어서 추세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긋는 게 이게 기본이죠. 자, 이렇게 추세선 긋고 이거와 똑같은 폭으로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줍니다. 똑같은 폭으로 또 하나 그어줘요. 자, 이렇게 똑같은 폭으로 하나 그어주고요. 자,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에서 추세선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평으로 그어줄 때 가장 툭 튀어나온 꼬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그어줘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여기에서 같은 넓이로 이렇게 같은 넓이로 눈으로 봐서 같은 넓은데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조금 너무 같네요.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긋는 거. 자, 기본 추세선 수평선으로 복사해서 긋고 이거를 확장 추세선이라고 얘기해요. 확장 추세선.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추세선을 이렇게 아래에서 긋는 거를 주로 많이 배우셨어요. 아래에서 긋는 거. 자, 여기 또 추세선 그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그으셨던 방법이에요. 자, 아래에서 이렇게 긋는 방법이죠. 기본 추세선 긋고 수평으로 툭 튀어나온 데다가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똑같은 넓이로 그어주죠. 똑같은 넓이로 그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추세선이 넓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중간에다가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주는데 양봉 툭 튀어나온 데다 이렇게 주로 그어주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이렇게 반 정도를 그어줘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딱 2등분해서 그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봉 툭 튀어나온 데다가 그어주는 게 훨씬 추세선을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2분의 1로 그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그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아래에서 먼저 긋고 수평으로 긋고 확장 추세선 긋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자, 여기도 그을 수가 있죠? 이런 추세선 긋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긋는 거를.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했던 거 식상하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거 배우셔야 되니까 어떤 거를 긋냐면 추세선을 이렇게 아래에서 긋는 게 아니라요. 아래에서 긋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긋냐면요. 추세선을 이렇게 아래에서 긋는 게 아니라 고점을 먼저 그어요. 이렇게 고점을. 고점을 이렇게 먼저 그어요.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수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또 수평으로 해서 또 이렇게 긋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평으로 해서 긋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돼요? 저점마다 이렇게 글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또 확장 추세선을 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었어요. 자, 이렇게 그었는데 이렇게 고점을 기준으로 저점이 아니라 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은 우리가 피보나치 127.8%라는 추세선을 위에다 하나 더 그어주는데 우리가 피보나치 120.8% 긋는 기능이 없어요. 제 증권사에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긋냐면 자, 여기와 여기에 이 피보나치 폭이 있잖아요. 이 폭, 자, 이 폭을 4등분 하는 거예요. 4등분 하면은 대충 폭이 한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요 정도 나와요. 그러면 127점, 127이면은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요 폭만큼 위에다 더 그어주는 거예요. 자, 127.8% 추세선을 하나 더 긋는 거예요. 복사해서 자, 한 요 정도 되면은 좀 더 그어야지 127.8%가 되나요? 예. 이 정도 그으면 127.8%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 추세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추세선 긋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고점부터 긋고 그 다음에 이 폭에서 4분의 127.8% 피보나치 추세선을 긋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봤어요. 자, 아까는 이쪽은 보이지 않았죠?
127.8% 선까지 그었더니 어때요? 예, 고점이 여기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고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걸 먼저 긋는 거예요. 예, 이걸 제일 먼저 긋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수평으로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주고 중간에도 이렇게 저점을 기점을 해서 하나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의 4분의 1 정도 되는 피보나치 127.2% 추세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쪽은 보여주지 않고 그었죠. 그러면 보여주지 않고 그었는데 신기하게 어때요? 여기서 127.8% 여기 부근에서 고점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그은 거 말고요. 원래 우리가 기본 추세선 긋는 거 있잖아요. 기본 추세선 긋는 거 그을 때 제가 어떻게 그으라 그러죠? 자, 여기서 이렇게 접점을 이렇게 긋죠. 자, 이렇게 그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긋죠. 이렇게. 자, 이렇게 긋죠.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긋죠. 자, 긋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 그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만 해서 여러분들이 그었기 때문에 오늘은 고점을 중심으로 해갖고 피보나치 127.8%짜리를 그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그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으라 그랬죠? 항상 예, 여기 지나간 차트에서 양봉 끝에 꼬리에다 그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꼬리에다 이렇게 그어라. 예. 꼬리에다 이렇게 그어라 했는데 자, 어떤 추세선이 더 여러분한테 유리한가요? 예, 여기 고점을 중심으로 피보나치 127.2% 추세선하고 그 다음에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은 추세선이 전체적으로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죠. 예, 저점도 더 정확하게 찍어주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예, 저점도 더 정확하게 찍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도 더 정확하게 찍어주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세요. 자, 그러면은 저점을 중심으로 한 추세선을 한번 없애볼게요. 그냥 없애볼게요. 자, 없앴어요. 그러면 고점을 중심으로 그은 추세선하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127.2% 값으로 그은 예,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더니 신기하게 예, 고점이 여기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 그럼 추세선을 지우지 않고 그냥 놔둬 볼게요. 놔둬 보니까 어떻게 추세선이 움직이나 네, 신기하게 여기 또 이렇게 지지하고 또 올라가죠. 추세선이 항상 닿지 못하면은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추세선에 닿지 못하면 하락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네, 추세선을 여기에 더 이상 못 가면 하락하는 거예요. 3번이나 찔렀는데도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횡보한 후에 역배열되면서 하락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 잠깐 멈춰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추세선을 또 이렇게 하락할 때는 고점에서 긋고 수평으로 이렇게 그어주잖아요. 그쵸? 고점으로 긋고 수평으로 그어줘요. 여기도 한번 해보죠. 자, 고점으로 먼저 긋는 방법. 네. 처음에는 이렇게 긋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먼저 긋겠죠. 그 다음에 또 음봉마다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긋는 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신기하게 잘 맞고 있죠. 이렇게 음봉마다 이렇게 그어주라 그랬죠. 자, 음봉마다 그어주는데 이 추세선이 촘촘해지면은 돌파하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확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 정도 50% 정도는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반대로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반대로. 고점부터 이렇게 긋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하락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락은 저점부터 그어야 되겠죠? 저점부터. 여기는 이제 횡보 구간이니까 이 횡보 구간부터 한번 그어 볼게요. 저점부터 이렇게 두 점이 나왔으니까 저점부터 먼저 걷어요. 저점부터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위로 그어주는 거예요. 네, 위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위로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여기 그었겠죠.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해서 또 이렇게 127.8% 정도 되는 자리, 네,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도 폭을 그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 이 폭하고 똑같은 추세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도 127.2% 정도 되는 추세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줘요. 네, 하나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그었더니, 자, 여기 이제 이 추세선을 지지하지 못하니까 밑으로 더 많이 빠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기존에 긋는 추세선 긋는 방법하고 이제 좀 다르게 그은 거예요. 예, 다르게 그었어요. 했더니 이 추세선을 한 번은 이렇게 밑으로 빠졌지만은, 예, 추세선을 계속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예, 지지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위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예,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여기 돌파하면 위로 가고 돌파 못하면 아래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선을 긋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추세선을 긋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횡보할 때, 이 방향이 어디로 가지? 이런 고민할 때 되게 많으세요. 고민할 때 되게 많은데, 자,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좀 찾아갖고 해봅시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매하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때요. 그러면은 추세선을 어떻게 긋냐면, 자, 여기도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세요.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시고 접점이 많게 그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어요.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그럼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데 얘는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얘는 고점이 점점 낮아져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네, 한번 그어보세요. 연습 삼아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삼각형이. 그러면 요 가까운 데 거 이렇게 그었을 때, 자, 가까운 데 거 그었을 때 제가 색깔을 좀 구별해 볼게요. 가까운 데 근 거를. 네. 가까운 데 근 거를 빨강색으로 좀 바꿔 볼게요. 굵게 해 갖고. 네. 자, 이렇게 이건 빨강색으로 하고 먼데 건 하얀색으로 바꿀게요. 굵게 해서 잘 보이게요. 구별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빨강색도 여기가 삼각형이 만들어졌고 하얀색도 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항상 그냥 단타할 때는 가까운 거 이거 빨강색으로 하세요.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은 이 삼각형 꼭지점에다 이렇게 횡선을 그으세요. 네. 여기도 횡선을 나중에 이제 그으시면 좋죠. 횡선을 그었어요. 횡선을 그으면은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자, 이렇게 추세선 빨강색을 그으니까 어때요? 여기 가면은 맞고 떨어지고 오면 지지하고 올라가고 가면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 이 가운데 꼭지점을 향해서 선을 그어놨더니 이 선이 저항이 된 거예요. 이 추세선도 저항이 되지만 빨강색 선도 저항이 되지만 이 선이 추세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 저항이 되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캔들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을 하는데 이 빨강색 지지선을 지지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 빠지는 거죠. 네. 결국 그리고 이 하얀색 추세선도 지지하지 못하면서 21선이 무너지고 역배열되면서 밑으로 쑥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 추세선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네, 삼각 추세선, 삼각 수렴. 자, 삼각형으로 이렇게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삼각 수렴 추세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저 잘 모릅니다. 삼각 수렴형 패턴 같은 건 있어요. 삼각 수렴 추세선이라고 제 나름대로 붙여봤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하면 단타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지선 저항선을 돌파를 하느냐 맞고 떨어지느냐 계속 자, 요
하얀색도 제가 이렇게 지금 해놨죠. 추세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어요. 크게 긋고 가까운 데 거 긋고 먼 데 거 그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추세선 근처만 가면은 신기하게 맞고 떨어져요. 신기하게 맞고 떨어져요. 추세선 근처만 가면 신기하게 지지하고 올라가요. 예. 추세선 근처 가면은 신기하게 맞고 떨어지고, 예. 추세선 근처 가면 신기하게 지지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추세선을 지지하지 못할 때, 예. 나락을 가거나 천당을 가거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렴 추세선을 습관적으로 매매할 때마다 그세요. 매매할 때마다 그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만 이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 나오죠. 이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락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해봤는데, 그럼 상승할 때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하락할 때도 할 수 있고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도 좀 한번 해봅시다. 예.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자, 계속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부터 크게 이렇게 고점에서 나오는 삼각수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가까운 데 거를 해야 된다. 가까운 데 거를 하면은 자, 여기 추세선하고 여기 추세선하고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도 삼각수렴이에요. 이렇게 꼭지점에다 이렇게 그으세요. 네, 이렇게 그으시면은 자, 그시면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네, 여기 저항 가면은 이 가운데 노랑선 그어놓은 거 저항 가면은 맞고 떨어지고 있죠. 맞고 떨어지고 있고 맞고 떨어지고 있고. 근데 앞에 가니까 여기 저항 걸려 있죠. 여기 캔들 많이 몰려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고 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추세선 닿으면 신기하게 맞고 올라가요. 예, 맞고 올라가요. 예, 계속. 근데 여기를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모습 보이죠? 예, 그리고 다시 또 이 추세선을 지금 두 개를 걷잖아요. 예, 보통 크게 긋는 거, 가까운데 먼데 이렇게 두 번 거요. 그러면 또 이 근처 오면은 예, 지지하고 올라가고 또 여기 가서 맞고 또 떨어지고 예, 여기 지지 못하니까 또 하락하고 예,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캔들을 보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자, 캔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 음악교에서 크레센도라고 그러잖아요. 크레센도. 이거는 데크레센도. 예,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잃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딱 저항은 이렇게 거의 여기가 저항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저항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죠. 근데 어때요? 여기는 저점이 계속 올라가요. 저점이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점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 분명히 상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근데 저점이 올라가니까 상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이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하락하고 있어요. 닿을 때마다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하락하고 있고 여기도 하락하고 있고 여기도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삼각 수렴 추세선을 그어서 이 추세선을 넘어갈 때 넘어가지 못하면은 거기서는 매도 잡고 내려온다. 매도 잡고 내려온다. 네, 추세선에 닿으면 매수 잡고 올라간다. 매수 잡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추세선만 활용해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많이 배우셨잖아요. 예, 많이 배우셨으니까 뭐 쌍바닥이 어디서 나오는지 뭐 해쇼리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추세선을 이렇게 크레센도 패턴, 데크레센도 패턴에서도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삼각 수렴 추세선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또 어디 뭐 다른 데도 하고 싶은 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어보세요. 추세선은 많이 긋는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추세선만 잘 그어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낼 수가 있다는 거 그동안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 오늘도 나스닥 덕후였습니다.